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법원 윤리규정을 깬 대법원장. 경향신문 2019년 2월 8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것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대법관은 자기 가족이 일정한 범위 내의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은 맞지 않아야 한다.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죠. 이 원칙은 다름 아닌 2013년에 나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제8호 그것을 가리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관은 2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이런 친족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그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 4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러한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로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아플 경우에는 무조건이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둘 다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소개한 경향신문 그 해당 뉴스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보기로 하죠. 대법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은 어떠한 기관인가?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관이라는 기관은 흔히 대법관 하면 사람 이름이 붙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신분처럼 거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아닌 것이죠. 대법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개인인 국민 누구누구 씨가 가서 일정 기간 앉아 있는 것이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결국 이렇게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작동하는 법 로봇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소개했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제8호 그것이 헌법 또는 법률인가? 그것은 당연히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법 로봇을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닌 것이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대법원에는 자율권이 있기는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8조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안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이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원회의 권고 의견이다. 물론 대법원 내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 놓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권고 의견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을 규율할 수 있는가? 결국 이것은 대법관의 내심을,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그 심증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 내심에 속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 재판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역시 내심의 작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원회의 권고 의견이 대법관의 내심을 통제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러고 보면 이것은 엄연히 금지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면 금지되는 일을 지금까지 2013년 이래 계속 해오고 있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법관 스스로 이러한 권고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하자 하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이러한 중간에 갑자기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러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시스템에 틈새를 비집고 제3자가 끼어들었다. 그것만큼은 피할 수 없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제8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맡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 결국 이것은 대법관이 재판을 맡을 것인가 맡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론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대법관은 법관입니다. 법관은 재판을 하는 공무원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인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집행, 그 직무를 골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겠죠. 공무원은 직무집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항상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최대한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다른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모두는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는 각자 존엄하고 능력이 있고 또 자주적인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째서 어떤 숨어있는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밝혀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공무원인 법관에게 혹시 이와 같은 직무집행을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권을 부여한 법률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제24조는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그것을 같이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관은 제척사유,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 그 법관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유,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사료한 때에는, 스스로 생각한 때에는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회피를 해야 하는데 회피만큼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가지고 그 권고의견 제8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그 제8호가 권고했던 그 사안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대법관은 형사소송법 제24조에 기한 회피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회피 조치,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들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권고의견 제8호는 대법관들의 머리에 족쇄를 채운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족쇄가 채워진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촌 이내의 친족 혹은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을 재판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24조에 기한 회피하여야 할 재판이라고 판단해라. 이렇게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대법관들이 이러한 족쇄를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 그 위원회의 권고 의견이 시키는 대로 판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직무 수행을 해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법관들이 자기들의 그 사촌 이내의 친족 혹은 배우자, 그 배우자들이 있는 로펌에서 수행하는 그 재판, 그쪽에서 관계된 재판을 관여하게 되면 불공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외부적 강제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법관, 법관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제의 범위를 정하는 자들은 혹시 법관들보다 더 불완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그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만 법체계,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헌법과 법률의 그 시스템의 기초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헌법의 통제력이 손상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일하고 하나의 거의 완벽한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을 중간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어서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런 식의 위원회 등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은 실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죠. 어떻든 다들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것을 법처럼 원칙이다 하고 지켜왔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켜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더구나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자고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8월에 이르러서 이 권고의견 8호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에는 이 권고의견 제8호의 제한을 받는 대법관,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촌 이내의 그 친족이나 그 배우자가 로펌에 근무하는 그러한 대법관이 4명이나 있다 하는 것이죠.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딸과 사위가 있습니다. 딸은 일촌이고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하고 사위는 일촌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그 권고의견의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위는 법무법인 지평에 근무합니다. 둘 다 일촌이기 때문에 절대금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김재형 대법관은 배우자가 그러니 아내가 KCL에 근무합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조카 사위니까 삼촌, 조카가 삼촌이고 그 삼촌의 배우자, 그래서 그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근무합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재수는 좀 멀다 하고 느낄 수 있지만 이 권고의견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생이 이촌이고 그 이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절대적인 금지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도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4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정을 위해서 이 경우에는 재판을 회피할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이 권고 의견이고, 일단 그렇게 봤다 하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우, 지평, KCL, 김앤장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대법관이 그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모두 빠져야 한다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권고의견 8호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특별히 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과거에 이러한 그 권고의견을 낸 것은 대법관을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작용한 것이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공정하겠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좀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정치적 성향을 본인이 드러낸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거 싫다고 거부를 한 것이죠. 그거 문제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권고의견 8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고의견 8호를 위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재판을 맡지 않아야 할 사람을 그대로 재판을 하게 한 것이죠. 당사자가 회피를 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것을 고쳐달라, 재판에서 빠지지 못하겠다고 했다가 안 고쳐준다고 하니까 재판에 참가하도록 한 것은 결국 대법원장이 스스로 이것을 위반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 소개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것은 이러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법관과 이 로펌들 혹은 그 변호사들, 변호사 단체들과의 어떤 그 밀착된 관계, 그것이 재판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대법원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민변이라고 하는, 지금 이 경향신문이 이야기하는 그것 말고도 그 변호사 단체가 특정 이념과 특정 철학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그리고 그들이 집단 활동을 하는, 이러한 것이 판사들과 직결이 되어 있을 때는, 법관들과 직결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재판은 중립적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경향신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이야기, 그 보도는 이렇습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쌓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판사를 선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로펌 등과의 어떤 이 법관이 이익 유착의 위험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혹은 사업자 집단, 사업자 집단은 그 경제학상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많이 소속이 돼 있어서 집단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떻든 그 성격이 대단히 다른 것이죠.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업을 하는 곳, 이곳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도 아닙니다. 사업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국가 공무원인 법관이 배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대법관들이 제한을 받는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부분은 신임 판사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 물을 먹인 후에 법관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그런 이익을 따지는, 승패를 따지는, 돈에 좌우되는 이런 시대라는 의심이 자꾸 커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한 경제 논리를 따르고 만 것입니다. 대법관 중에서 4명이나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더구나 이 큰 로펌에서 들어오는 사건이 많겠죠. 그럴 때마다 그들을 배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대법관을 임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법관이 되면 그 범위 내의 가족들이 제한되는 로펌에서는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쪽이 못 나오면 대법관을 물러나야 하겠죠. 이렇게 서로서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는 않고
그냥 무시하고 소위 좌파든 우파든 일단 자리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데 염치도 없고 뻔뻔하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